자,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 좁은 해협, 여기가 딱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? 지금부터 그 엄청난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문제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. 바로 질식점이라는 개념입니다. 아니, 중동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이 대체 왜, 어떻게 전 세계 경제에 숨통을 꽉 쥐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가요,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무역의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 세계에 불을 밝히고 공장을 돌리는,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곳이라는 거죠. 정말 놀라운데요. 이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요.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무려 4분의 1, 그러니까 25%가 전부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갔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석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에너지원 있죠? 바로 액화 천연가스, LNG요. 이 LNG도 전 세계 교역량의 20%가 이 길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러던 어느 날 2026년 2월 28일 이 대동맥이 막혀버립니다.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. 그리고 그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 생명줄 같은 대동맥이 딱 막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압력은 고스란히 에너지 시장으로 옮겨 붙어서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. 시장의 반응은요,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. 유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어요.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분쟁 때보다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불과 며칠 만에 배럴당 $100를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. 이게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브렌트유 가격은 역대급으로 치솟았고요. 유럽 가스 가격은 단 일주일 만에 거의 2배가 뛰어버렸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게 아니에요. 더 심각한 건 이 해협을 지나는 원유 자체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공급망이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그냥 기름값 좀 올랐네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. 한마디로 전례 없는 충격이었던 거죠. 하지만 이 충격이 주유소에서 기름값 오르는 걸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. 이 에너지 위기는 순식간에 독처럼 퍼져나가서요.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도미노 효과로 이어졌는데요. 자, 보세요. 먼저 LNG 공급이 딱 끊기죠. 그러면 비료를 못 만들게 됩니다. 비료 생산이 멈추니까 결국 이게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끔찍한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 겁니다. 이 숫자를 보시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우리가 먹는 식량을 키울 때 꼭 필요한 요소, 황, 암모니아 같은 비료 원료들 있잖아요. 이게 대부분 바로 이 걸프 지역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기서 분쟁 한 번 나면 우리 밥상 물가까지 바로 흔들리는 정말 취약한 구조였던 거죠. 네, 이렇게 시작된 작은 파문들이 어떻게 합쳐져서 세계 경제 전체를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가 됐는지 이제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번 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. 인플레이션, 그러니까 물가 상승, 그리고 내 일자리,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저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.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등을 켰습니다.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겨우 3.1%에 그칠 거라는 거예요. 이거 상당한 하락세입니다.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반대로 4.4%나 치솟을 거라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줄어들고 결국 모든 가정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. IMF는 만약에 이 분쟁이 더 길어지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. 최악의 경우엔 성장률이 2%대까지 떨어지고 물가는 6% 이상 폭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결국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 충격 그 이상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를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짓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.
이 위기는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?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나고 난 뒤의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? 바로 이 질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 리더들이 답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. 설사 나중에 해협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세상은 이미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. 모든 나라들이 깨달은 거죠. 아, 이 중요한 공급망이라는 게 결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.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다들 에너지 안보, 새로운 운송로, 공급망 다변화 같은 것들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 거죠.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좀 마음 불편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고작 해협 하나가 막혔을 뿐인데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렸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존해왔던 이 세계화라는 시스템은 과연 얼마나 취약한 걸까요?